내 안에 많은 감정과 생각과 욕구가 물리고 물려서 나를 좀 망쳐놨다고 해야 되나? 좀 많이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. 안녕하세요, 김모밀입니다. 요즘은 영상에 이렇게 보면 댓글을 좀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생겼는데,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올렸던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일기 그 영상을 보시고 본인이 되게 이렇게 마음에 문제가 있다, 어떻게 하면 좋냐, 뭐 이런 거를 좀 거기다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. 그래서 직업이 있는데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꾸준한 상담이나 이런 정신과 치료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셨는데, 저는 정신과 치료를 안 받아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드나요? 그래서 정신과 치료는 그래도 이렇게 약을 주니까, 그죠? 약물의 도움을 받으니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, 결국은 정신과에 다니시던 분들도 약을 먹다가 또 안 돼서 심리상담소를 찾기도 하고 그러긴 해요. 그게 이제 저희 남편이 심리상담을 하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과 치료랑 그 심리상담의 차이가 뭔지는 여러분 아실 텐데, 그래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, 우리 마음속에는 생각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욕구,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요. 그러면 그 말에는 내 생각이 바탕에 깔리는 거고, 또 거기에 감정이 있는 거고, 그리고 내가 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것들이 사실은 각각을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. 그리고 그게 다 엉켜 있고, 그 엉켜 있는 것들이 풀리지 않고 또 안에서 이렇게 쌓여 있고, 그게 폭발하면서 우울증, 아니면 뭐 만성 질환, 아니면 뭐 이렇게 조울증, 뭐 무슨 불안장애, 이런 식으로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. 그랬을 때 약물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데가 정신과, 그리고 뭔가 내 문제를 좀 자각하고 풀어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가는 데가 심리상담, 뭐 이런 거예요. 자기 암시, 상상 이런 걸로 풀어보겠다, 이런 사람들은 또 체면 이런 걸 같이 받으시는데, 제일 좋은 거는 다 같이 받는 게 제일 좋죠. 지금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데,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은가? 떡볶이는 먹고 싶어, 죽고 싶지만, 아마 앞에 거 같아요.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. 그 책을 쓰신 분이, 그 책 내용이 뭐냐면, 본인이 기분 부전 장애 뭐 이런 거, 그러니까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. 그리고 불안 장애, 그것 때문에 이제 계속 고생을 하고, 또 그러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, 그걸 갖고 책을 쓰셨더라고요. 근데 제가 이제 물어봤죠. 이게 되게 심각한 거냐, 남편한테 이제 물어봤어요. 이 두 가지 증상이 심각한 거냐 했는데,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그런 게 다 있다라는 거죠. 근데 본인이 느꼈을 때 이게 생활이 불편하다 정도로 좀 불편을 느낀다든지, 아니면 실제로 뭐 정신과 치료나 상담을 받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그 상태인 분들도 꽤 있거든요. 근데 왜 우리가 감기 걸려도 병원에 가는 사람이 있고 안 가는 사람이 있듯이, 그냥 그러는 거죠. 견디는 사람이 있고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뭐냐면, 그 감사가 저절로 일어나는 감정일기,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감정일기를 어떻게 쓰시면 돼요 라고 알려드렸는데, 이거는 감정일기를 쓰는 방법에 대한 거고, 왜 감정일기를 써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오늘은 하려고 해요. 아직 안 들어갔어요. 네, 이제 시작이에요. 근데 그 감정일기를 쓰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쉽진 않아요. 왜냐하면 우리가 음식을 막 먹고 나서 변이 마려우니까 화장실을 가는 거지, 변이 마렵기 전에 음식을 먹었으니까 정기적으로 내가 화장실을 가야 돼 하면서 뭐 오후 3시만 되면 가서 화장실을 앉아서 힘을 주는 노력은 하진 않잖아요. 하지만 이게 어떤 좀 과하게 먹었다든지, 아니면 뭔가 잘못 먹었다든지, 아니면 좀 컨디션이 안 좋아져서 변비가 생겼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가스가 차고 배가 아프고 뭐 장염에 걸리고 메스껍고 이러한 증상들은 느끼잖아요. 그때 우린 뭐 하죠? 약 먹잖아요. 저도 예전엔 많이 그랬었는데, 이게 마음 상태도 사실 똑같거든요.
그러니까 내 안에 풀지 못한 어떤 생각이나 표현하지 못한 감정, 그리고 필요한데 계속 풀리지 않은 그런 욕구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막 뒤엉켜서 이 안에서 이렇게 클러스터처럼 이렇게 털실 알죠? 털실. 그런 걸로 이렇게 뭉쳐져 갖고 이게 이렇게 어떤 건 냉동돼 있고 어떤 거는 지금 막 새싹이 트고 있고 어떤 거는 막 썩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. 근데 그런 거를 보통 사람들이 화를 표현하면 화가 잘못됐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그 화를 참으려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화를 참으면 안에서 계속 냄새는 나는데 그 우리 입냄새 나는 거랑 똑같아요. 속이 안 좋을 때 우리 말하면 입냄새 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이랑 관계를 좋게 유지하고 내가 아무리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막 이러려고 해도 티가 나는 거죠. 몸에서 반응을 하건 마음에서 계속 뭔가 틀어지건 계속 기분이 너무 이렇게 좋았다 안 좋았다 곤두박질 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왜 이런 작은 일에 화를 내지? 하고 이렇게 자꾸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. 근데 그 화를 그러면 어떻게 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잘 몰라요. 우리는 진짜 많이 모르고 살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야, 밥 먹고 나서 변이 마려운데 그걸 어떻게 싸는 거야? 이런 걸 물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. 되게 본능적이니까. 그래서 마음도 사실 풀어내는 게 본능적인데 그 본능을 누군가를 대상으로 하고 그걸 자꾸 푸는 거죠. 댓글 쓰기나 아니면 뭐라 해야 되나 어떤 특정 불특정 누군가를 해하거나 아니면 욕하거나 아니면 그 관계 문제에서는 싸우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계속 불꽃 튀듯이 이제 튕겨 나가는 건데 혼자 풀어야 돼요. 되게 웃기죠. 근데 혼자 풀어야 돼요. 왜냐면 내 마음속에 계속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굴러다니면서 덩어리가 커졌다가 온도가 높아졌다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안에서 열 폭발도 하고 휴화산이 돼 있다가 또 어느새 그게 건드려지면 폭발하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전에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린 질문인데 이런 걸 하나 샀어요. 자꾸 이걸 글러브를 끼고 이렇게 때렸는데 이게 안 풀려. 그래갖고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조그만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거 갖고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. 이거를 막 이렇게 때리고 나면 확실히 풀려요. 그래서 정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을 때 제가 얼마 전에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을 때 이거 하다가 여기 이제 멍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푸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는 이제 감정일기를 써야죠. 지금 마음이 미치도록 화가 나 짜증나 죽을 것 같아 정말 죽이고 싶어 뭐 이런 거를 막 써요. 근데 거기에서는 주어는 빠지고 이제 생각나는 대로 막 쓰고 처음에는 뭐 주어 빠지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일단 다 죽이고 싶은 사람 있으면 다 죽여 글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. 그 사람의 이미지를 실제 그를 죽이는 건 아니니까 너무 죄책감 갖지 말고 일단 막 그걸 써요. 그렇게 쓰고 나면 사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안 쓰는데 매일 화장실을 가서 내가 이렇게 매일 그 변을 봤을 때랑 그리고 3일에 한 번,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볼 때랑 느낌이 다르죠. 그래서 사실 매일 나를 살펴보는 게 제일 좋긴 해요. 그래서 감정 배설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써야 돼요. 이게 꼭 감정일기가 아니다 해도 내가 일기로라도 써야 돼요. 근데 그 일기는 반성문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.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나쁜 음식을 먹지 마라라는 말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. 내 마음에 있는 어두운 거 그리고 슬픈 거 화난 거 이걸 계속 밖으로 흘러보내면서 내 안에 있는 밝은 것들은 저절로 빛이 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. 빛이 사라져서 빛이 안 나는 게 아니고 그 어두움과 슬픔과 분노가 너무 크고 무겁고 어두워서 내 마음을 덮어버린 상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좀 슬픈 영화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슬픔아 이제 나와서 네가 너를 표현해도 돼 하고 펑펑 울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고릴라야 킹콩아 다 나와봐. 우리 범죄도시 영화 보면서 한번 그 열심히 화를 풀어보자 하고 해도 되고 내 안에 그 화난 아이들, 울고 있는 아이들을 꺼내서 자꾸 이렇게 환기를 시켜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멍 때리기를 하는 것도 좀 권해드리고요.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를 막 급하게 옷을 입고 뭐 양치질을 하고 이제 뭔가를 하지 말고 멍하니 있으면서 그
그 정적을 한번 느껴보고, 그리고 뭐 아파트에 사신다면 뭐 개인주택에 사셔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바깥 공기를 잠깐 쐬면서 나무들을 한번 쳐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햇빛을 잠깐 느끼고 그 햇빛 자체가 얼마나 지금 나에게 따스함을 주는지, 그 바람의 온도가 어떤지,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상태는 이 바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, 이러한 것들을 좀 섬세하게 느끼는 과정에서 나를 좀 더 바라보고, 내 밖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극이 됐고, 내 안에 많은 감정과 생각과 욕구가 물리고 물려서 나를 좀 망쳐놨다고 해야 되나? 좀 많이 이렇게 어둠의 세계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나는 나를 스스로 좀 자유롭게 해줘야겠다, 이런 마음가짐으로 글도 또 써보시고.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모닝페이퍼 얘기도 해요. 아침에 일어나자 무조건 한 페이지 쓰는 거예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전날에 자기 전에 또 뭔가 내일 할 일이 뭔가 이런 걸 써보고, 그리고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욕을 한 3마디 정도라도 써보고, 이런 식으로 정기적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올라온다 싶으면 그걸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를, 내 안에 있는 센서를 잘 좀 활성화시키는 작업, 이런 거를 하는 차원에서도 감정일기도 써보고, 네,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요즘 일정이 이렇게 바빠지다 보니까, 저도 요즘 일정이 바빠지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마음이 또 달리기를 하고 조급해지고, 그러니까 화도 좀 나고 짜증도 자꾸 쌓이더라고요. 그래서 일정은 바쁘지만 바쁘다고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사실 짜증이 난 거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바쁘지만 10초만 여유를 가져보자 라는 거를 계속 되새기고 있어요. 그래서 아이를 잠깐 안아주고 아이의 눈빛을 마주하고, 그리고 계속 말하지 않고 잠깐 쳐다보면서 잠깐 멈추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고 내 마음에 좀 여유를 확장시키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, 감정일기라는 게 결국 의식을 확장하는 작업,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. 내 무의식에 있던 그런 화, 슬픔, 분노, 이런 것들을 글로써 다시 이렇게 명시화하고 그걸 내 눈으로 보고 내가 읽어보면서 내 안에 이게 있었지 하고 느낌표를 탁 찍는 거죠. 네. 여러분에게 감정일기가 많이 도움이 돼서 훨씬 더 말랑말랑하고 즐겁고 편안한 일상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. 여러분 안녕. 감사합니다. 빠이빠이.